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전 투구의 또 우리 이투구입니다. 예, 네. 저 전투구입니다. 오늘 이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윤석열 파면 이제 인용이 됐죠. 되고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에요. 대선일로 확정이 됐죠.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난 12월 3일 이게 AI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아셨던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아닌 깜짝 밤중에 놀랐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22일이 지나고 123일째 된 날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파면 대통령 결정을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또 이런 선례를 아니 사실은 만들어냈지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선례를 남긴 부분이 될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래도 그렇죠? 우리 헌정을 이제 물론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개인 비리와 문고리 3인방만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과 그리고 대기업 등을 통해서 미르재단인가요? 이제 재단에 들어갈 돈들을 이제 받아내고 이런 사유를 해서 그리고 또 세월호 등등 해서 이제 그때는 단순했어요. 탄핵 사실은. 국회 탄핵 네. 의결을 거쳐가지고 헌재에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면이 됐지만 박근혜의 경우와 이번 윤석열의 어마어마한 경우는 차이예요. 이건 하늘과 끝이 차이라고 네, 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파면 되길 잘했고요. 제대로 됐고 이제 그 내란과 관련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사실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월 4일 이제 윤석열은 파면이 됐지만 그리고 또 파면된 그날 안국동이나 헌재 앞에 또 강화문에 또 전국 곳곳에 모여있던 강장에 모여있던 우리 시민분들 민주공화국의 위대한 시민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근데 이 기뻐한 동시에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한 명이 이제 파면됐다고 해서 내란 세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척결된 게 아닌 네.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내란 중인 거예요, 사실은. 내란은 여전히 지속이 네. 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특히나 사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국회 추천 몫을 이제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했지만 이제 헌재에서 기각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복귀하고 나서 한동안 지나도록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번 주에 느닷없이 또 마흔역을 포함해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이한구 법제처장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이 지명했는데 이 자체가 내란의 연장이다 예, 연장으로 이런 볼 시각이 수 있지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그 친위 구테타 불법 비상계엄 조치의 이 시행 과정에 검찰의 개입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제 일부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선관위에 검사가 이렇게 출동한 사실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랬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 이 검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내란에 개입하고 관여했는지 부분도 밝혀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내란이 진행 중이니까 그 내란을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의 종식은 결국은 이제 6월 3일로 확정된 2025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내란을 끝장낼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냐 아니면은 지금 내란 정당이라고 국민으로부터 질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까지 제기가 되고 지금 서명 운동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되면서 여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똑같은 야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후보가 18명, 20명이 20명 나온다 정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되던데요?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는가 아니면은 정권 교체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그러니까 있을 내란이 것인가. 종식되느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하여튼 내란은 발본색원에서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또 내란 세력의 연장이냐, 새로운 야권, 야당,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을 의미합니다. 야당의 정치 지도자가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대선인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한남동 관저 오늘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죠. 그 정도까지는 내가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5시에 퇴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며칠 동안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그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 주 어제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얘기를 해요. 또 뭐 가서 찍은 사진도 공개를 하고, 대표적으로 윤상현 전환길 극우 인사인데 이 사진을 그거 맞습니다. 이거는요, 내란 세력을,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들은 명확히 극우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걸 극우라고 할 게 아니고 내란 극우인가요? 동조라고.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동조 네. 세력이 되겠죠.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예.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뭐 극우나 뭐 극자, 좌우 이런 그런 개념이 개념으로 아니에요, 설명하기 이건. 어렵죠. 예. 이번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기존의 보수 세력, 뭐 수구 세력, 극우 세력이라고 통칭하기에는 이번에 내란 사태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 공포와 철권 통치, 군인 통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서 파티가 돼요? 파티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음식이 넘어갔을까요? 술이 넘어갔을까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그래서 이 파면에 관한 보도가 쭉 나왔고, 한남동 관저 이 영상도 지금 일부 유튜브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했어요. 그리고 보셨어요? 중요한 건 봤어요. 봤는데 거기 이제 요리사들, 이 캡슨 요리사들이 한 6-7명 정도가 이렇게 화면에 잡혔죠.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티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간 음식을 만드는 그 돈이나 그 인력, 그거 누구 돈으로 썼는지가 궁금해요. 윤석열, 김건희 돈으로 썼을까요? 글쎄, 사실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닌데 국가공헌금을 썼다? 우리 전 선배님이었으면 본인 돈을 씁니까? 전 그렇죠. 양심이 있으시네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양심의 문제가 양심의 문제네요. 최소한 상식과 양심이 기초고, 인성. 네, 인성. 그리고 이분 한 번만 제가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여주기에도 민망하지만
그런데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파면됐잖아요.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고 이제 파면된 대통령은요 모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하는데 다만 경호에 관한 부분은 10년 동안 이렇게 적용받는다고 5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최대 10년이고 또 그 네.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의 그 예를 보면 또 다들 그 이상 그렇게 갔는데요. 가죠. 그러면 이제 그 박근혜의 경우에는 금요일 파면되고 일요일 저녁 7시인가 나왔거든요. 예.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는 매우 그래도 상식이 있고 양심 있는 양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만에 방을 뺐잖아요. 이틀 만에.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분은 지금 일주일째 방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참 날수로 따지면 오늘이 8일차 아닙니까? 만 일주일을 채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은 참 두껍다. 이 두꺼운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만리장성 정도의 이 두꺼운 얼굴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돈은 횡령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인가요? 근무했던 MB 때인가요? 근무했던 분인데 방송에 나와서 4월 4일 11시 22분 그 문영배 대행이 헌재 대행이 이제 파면 선고할 때 그 선고한 그 시간 이후에는 효력이 예. 그 시간대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 마지막 한 문장을 읽기 전에 시간을 얘기하죠.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간 11시 22분입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츠 뭐 짤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딱 파면한다 하기 전에 피청구인 쪽을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이렇게 또 뭐 혹자는 문형배 소장의 눈꼬리가 약간 올라갈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죠. 자 중요한 건 11시 22분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의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11시 23분부터는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박탈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간저에서 한 것은 무단 점거 행위인 거고 간저에 있으면서 사용한 비용이나 인력들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면 횡령에 예, 그리고 직권 남용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경호처에 요 얘기를 문제가- 잠깐 하시기 예. 전에요. 그래서 이 하면은 진보 인터넷 언론, 시민 언론들 보도하고 이제 진보 유튜버들도 보도하고 기성 언론, 지상파나 이런 데서 받았었는데 시민 언론 누탐사가 한남동 대통령 간저에서 이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들 한 7명 되죠. 7명이 도열을 해서 중요한 외부 손님을 그 간저 앞마당에서 맞이해서 도열해서 인사를 하고 하는 듯한 이러한 장면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그 시간 전후로 해서 급식차 이 캐터링 음식물 재료 이런 것들을 담은 그 배식 차량이 그 탑차 안에요. 1톤 그죠? 이렇게 해가 냉장된 이게 들어갔다 나가는 것까지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언론에서 포착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뭐 중간에 김건희랑 이제 배우자 김건희와 뭐 개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여러 가지 장면이 포착됐는데 결정적으로 시민 언론 누탐사가 이 파티하는 장면을 아주 그 나무가 조금 가려져 있긴 한데 그 생생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JTBC나 MBC 이런 데서 보도를 했고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 재판관에 지명된 법제처장을 불러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 갔냐? 그건 안 물었어요. 언제 지명받았냐?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얼어붙었잖아요. 얼음장이 됐어요. 답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명확합니다. 이것은 간저에 있는 동안 후속 보도가 나왔지만 매일같이 만찬을 벌였다는 거예요. 저녁 때. 그 만찬에 쓰인 그 음식값이며 비용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에서 그거는- 요리사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 청구를 해야 될 네. 겁니다. 청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내지 않으면 이건 횡령이에요. 국가의 나라의 돈 혈세를 무단 아니, 횡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 돈과 자기 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영부인이었다. 근데 원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 장모가 10원이라도 남한테 피해 준 게 있으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다고 합시다. 예, 몰라요. 다 알고 있었죠. 예.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파면됐지만 간주에 있으면서 10원이라도 나라 돈을 쓴 게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 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 돈, 그 어마어마한 혈세가 날라갔습니다. 날개도 없는 게 날라갔어요. 예, 최소 뭐 몇천억 원대가 깨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전 조로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돈만 뭐 네. 천억대, 2억, 아, 뭐 2천억대 아니, 뭐 그-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거 옮기고 옮긴 거 또 옮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하여튼 뭐 별의별 돈을 다 끌어다가 갖다 썼어요. 써놓고 없으니까 다른 부처에 뭐 해가지고 다 갖다 하여튼 쓰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 그건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왜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네, 그리고- 오늘이 지금 4월 11일 오후잖아요. 4월 11일 5시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간절을 이제 떠난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이것도 5시 돼봐야 알아요. 5시 돼서 간접문을 벗어나야지 이제 떠났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데, 만약 떠나지 않거나 그러면 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의 국민의 분노가 이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제 끌어오르다가 이제 터질 수 있어요. 터지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 제가 아까 이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번 예우는 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전 여사 이제 떠나기 전에 깨끗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요, 그 간접문 나와가지고 경호 차량 타지 말고요, 삼보 일비를 해가지고 그 아크로비스타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 대국민 사죄하는 그거 마음으로. 바랄 걸 바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 경호처 문제예요 또. 네, 이 이거 어떻게 와중에 이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지금 난리 부르스를 지금 추구했습니다. 이 경호처 신설 이래 유례 없이 연판장을 돌리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판장, 어떤 연판장이냐면은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의 이 전행, 비위 이런 것들에 관해서 더 이상 경호처를 통솔해서는 안 된다. 경호처 책임자의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판장을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관들이 돌렸고, 경호관들 뭐 한 200명 이상, 지금은 거의 한 300명 육박했을 것 같은데, 대다수가 연판장에 서명을 했대요. 그리고 대다수 간부들도 연판장에 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생긴 이래요.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아니,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경호처는 정치적이어선 안 돼요. 정치적 색깔이 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룰을 깨트렸죠. 네. 그 김성훈 차장은 본인이 경호처는 대통령만을 위한 사병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아닌 거죠. 지금이 고려 말에 뭐 무신 정권이에요? 사병 집단이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고려 말기인가요? 그 최씨 정권 얘기하는 겁니까? 무신 정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니 경호원들은요,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아니 그 역할을 맡은 건 대통령 맞아요. 경호처는 네. 국가 원수와 전직 원수를 경호하는 부분인 거예요. 윤석열 개인을 위한 사병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뭐- 근데요, 이 김성훈 차장과 이강훈 본부장 등 이들의 행태는 매우 정치적이죠. 정치적이고요, 아주 정략적이고, 이거는 본분을 망각한 아니, 행위를 한 겁니다. 공직자로서. 저 승용차 뒤에다가 풍선 넣고 어쩌고 해서 뭐 생일을 축하한다고까지
여사님 생일을 축하한다고까지. 네, 그런 그 사생활에 보내고. 관련된 부분에 절대 개입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해임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야죠. 물러나고 그렇죠. 지금 이들은 경찰 국수본이 세 차례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잖아요. 기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이 검찰이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본도 뭐 친한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등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세 차례 다 영장을 청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고금 영장 뭐 기소인가요? 심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반 이상 나와가지고 이걸 했고 검찰이 이제 형식적으로 고금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 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이런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장난을 한 거죠. 이런 쇼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를 벌였는데 정말 국민할 일부 어떻게 하는 거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사병 집단으로 전략한 대통령 경호처는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하고 다시 말 그대로 다 흩어버리고 다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사상검증까지 다 하고 12.3 내란 그 과정에서 경찰청 국수본이 이제 여러 차례 대통령실과 그 안가 등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경호처가 뭐 저기 보안구역이니 군사기지 시설이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를 됐는데 그 조항이 있어요. 그 해당 법률에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영장 집행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건 국익을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 행위에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인데 이 세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예요. 이걸 거부한 거부한 주동자가 김성훈입니다. 김성훈, 이강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현 체제의 대통령 경호처 유지는요.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경호를 하는 거로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 부분도 경호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할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경호처 권력을 너무 비대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김성훈, 이강우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경호처를 짓밟고 사병 집단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경호관들의 정말 성실히 근무해온 경호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냈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이 경호처의 잘못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경호처는 이번에 해체하고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완전 재편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월 3일 대선 치러지게 되면 다음 그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보안 문제가 아주 허술한 용산으로 다시 갈 거냐? 도청, 감청 완전히 오픈돼 있어요. 거기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제 생각은 그래요. 기존에 물론 청와대가 다 오픈이 됐습니다만은 청와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 수도인 세종시로 가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관습법인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그 헌법 개정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야권 민주당의 경선 주자 중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청와대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예. 내비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 도청이나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 그 다시 이제 검열을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그것도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청와대 현재 그 기준 수리할 거 수리하고 그러면 네. 일단은 아마 청와대도 다 개방이 돼서 이제 뭐 그래서 하는 얘기 보안이니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상황 돼 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다시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못 가죠. 네, 이 보안 문제도 네, 아니까. 지금 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선거 끝나고 12시 넘어서 이제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예. 그러면 당선자가 확정된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취임식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부 중앙청사, 서울청사 쪽 우선 근무를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용산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예, 용산은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긴 지금 도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완전히 거죠. 예, 오픈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 그리고요 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제 그분들은 싹 나가겠지만 거기에 뭐 어떤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건 그 대한민국 그 대통령의 있을 곳이 아니에요? 권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곳이다. 그리고 보세요. 조선 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임금이 조선 시대로 따지면 네. 임금이 병조? 병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이게 국가적으로 나라에 큰 어떤 사단이 났을 때에 하는 어떤 그런 파천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문제예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한 국민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장소다. 그 용산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강탈하고 곳이었죠. 주둔했던 그 곳이잖아요. 전에 처음에는 이제 저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군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군, 군정청 거쳐간 예. 미군, 주한미군. 아주 그 좀 거의 한 120년, 130년 더 됐나요? 참. 그런 곳에 이제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이고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이전에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물론 들어갈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재앙적이고 폐쇄적인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로 해서 대통령실 집무실 앞이 마당을 끝까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와가지고 뛰어놀 때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시민들을 본다. 그런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나요? 절대 아니었죠. 그런 그림을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아마 방송인가 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에 2층에 연풍문이 있다. 연풍문. 마지막 때였죠. 청와대에 네. 있어 용산 갈 때. 네, 연풍문이 있는데 그 연풍문을 통해서 그 외부 사람들 그 민원 이렇게 해서 오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너머에 대통령이 당시에 그 문 대통령이 집무를 하던 그 여민관이 있었어요. 여민관이 있었죠. 네. 아니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오픈된 상태예요, 사실은. 사실 그 안에 오픈된 상황이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했죠.
왜냐하면 관람객들이요 청와대 안에 들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손 흔드는 걸 봤다라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호도한 거 아니에요. 왜곡해서. 저 안쪽에 그 전에 지금 있는 그 2층에 있는 그 저 빨간 카펫 이렇게 그 전에 보면 쭉 해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청와대 본관요. 예, 본관에 들어가면 이제 있는 그 집무실은 멀죠. 그래서 멀지만 그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여민관에 집권해서 청와대 본관은 국무회의 할 때만 사용하고 여민관 3층이었었나? 네, 3층인가 그래요. 국무회의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여민관에서 직무를 봤어요. 그랬어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그 부분 그쪽의 부분은 더 이렇게 두껍게 뭘 댔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창문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기자단 저기 정원에서 이렇게 간담회 할 때 바로 그 그 앞이었죠. 바로 앞에서 문 대통령이 의전 비서관이랑 걸어 넣으면서 바로 손을 들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요. 지금도 선명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와대 지금 가야 될것 같아요. 하루라도 용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우 그건 왜냐면 보안 문제예요. 보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미국, 왜? 미국 아니 또는 그게 아니고 각국으로부터 도청, 감청. 한국에서 각 정부 부처의 모든 보고 내용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미리 하는데 이게 도청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아니 근데요 이분은 그냥 자기 개인 전화를 계속 쓴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화를요 본인이 썼는지 배우자인 김건희가 사용했는지 실제로 배우자인 김건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것도 그런 확인이 것도 됐어요. 있었죠. 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무슨 얼마나 이 도감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하물며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게 바로 국익과 관련한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선배님 견해는 국익과 관련해서 국가안보 이런 등등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나 국민의 품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릴게요. 네, 제안을 하시죠. 예. 지금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일단은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로 복귀. 청와대를 다 손을 봐야 될 겁니다. 6개월 이상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외무부가 있죠. 외교부가. 외교부. 예.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하자. 그 건물로 들어가도 좋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도 검토를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왜 그게 안 됐냐면 경호 문제를 제기했죠. 이 출퇴근 때의 동선과 경호 문제. 경호 문제도 문제지만 처음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 출근하는 시간에 도로 통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까지 그렇게 했었던 게 있죠. 그 전에 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죠. 자,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삼청동 쪽에 안가 있죠. 그리고 또 간저에서 용산까지 거의 2년 동안 출퇴근했는데 가짜 경호 차량 보내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0시 11시 출근하면서 그쪽에 삼청동 쪽에 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요? 어디라고 나 얘기는 안 할게. 이번에 뭐 그렇게 했던 곳이나 이쪽에서 뭐 살림을 좀 사시면서 출퇴근을 좀 하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짧게 요약해 주시죠. 예, 그래서 결론적인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일단 집무를 하시고 정부 서울청사 그래서 대통령 서울청사. 집무실을 두자. 일단 두자. 하자. 그렇게 하고. 그럼 대통령 간저 문제는 간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가를 일단 좀 쓰셔라. 기존의 청와대 간저는요? 아니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도. 기존의 청와대 간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 보안 문제예요. 보안 문제 해소이 됐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안가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뭐 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도청
도감청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라면 민주당 아니,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어. 용산 시대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예, 첫 번째 용산 시대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두 번째 세종시로의 이전은 헌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고. 당장 그 그것도 진행하기 어차피 시간이 어려운 문제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라면 기존 청와대를 주변으로 한 정부 서울 청사를 집무실로 활용하면서 일단 그러고서 보안 어떤 그 도청이나 이런 부분 그 다 체크를 한 뒤에 해서 한 뒤에 수리를 이렇게 수리하면서 다 체크를 하면 자, 6개월 알겠습니다. 정도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용산 시대의 폐해를 우리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이전하면서 내세웠던 명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왜곡돼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그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고 시민과 가까이 하는 이런 국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취하고 이제 파면 됨으로써 용산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정부 서울 청사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청와대로 복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새로 이제 좀더 집권하는 머리를 좀 이렇게 싸매고서 생각을 좀 한번 집권하는 해보자. 대통령과 정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진행할 문제지만 이 부분도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상당한 용산은 아니다. 용산은 아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 상당한 시일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게 불가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러한 과정에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저희 같은 언론에 제기를 하든 하셔야 되고 저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문제가 아주 극심합니다. 청와대 시절이나 용산 시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기자단이 좀 더 국민에게 열리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의 출입기자단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되고 그거는 공간적 배치나 기자실 배치도 저는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생각, 지혜를 모아서 좀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요즘 행복하십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요즘 그럼 밤잠은 좀 편히 주무세요? 아니요. 아직도 잠을 윤석열이 아이. 파면되기 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약간의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죠. 저도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윤석열 파면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이제 내란도 끝났고 이제 두 발 편히 뻗고 자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글쎄 일주씩이나 한남동 간주에 머물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극우 내란 선동 세력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 내란 스트레스 증후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또 위대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뛰어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은 지켜줘야 됩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